네, 경제 신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일어난 러시아의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쿠데타, 반란, 해프닝,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있는 프리고진 사건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경과 진실을 좀 들어보고 또 러시아 전쟁 상황과 앞으로 전망을 좀 들어보려고 지난번 저희 채널에 나오셨다가 유튜브 본사로부터 저희가 항의를 좀 받았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은 뷰가 나오면 우리 어떡하냐, 서버 지금 급하게 사야 되는데 다음부터 조심해라, 그런 경고장을 저희에게 보내주신 분이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이문영 교수님과 함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 해주시러 오셨죠?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문영 교수님. 이제 많이 불편해지셨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제 슬슬 알아보게 되고. 아니, 딱 한 분. 아, 네. 그러셨어요? 네. 한 분이 그렇게 이제 발견됐다는 건 한 지금까지 지나가셨던 분들 중에 한 100분 정도가 알아는 보셨는데. 아이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러시아에서 그 뒤로 일어난 재밌다고 하면 좀 그렇고 사람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하니 다행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이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이른바 용병 리더의 반란 사건?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일단 이 주체인 프리고진 이 누군지 대충은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이것저것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가 사업도 하다가 푸틴의 측근이 됐다는 정도? 네네. 네. 좀 더 좀 자세하게 들어보죠. 교수님만 아시는 네네. 다른 이야기. 네. 예. 사실 제가 이렇게 자꾸 나오는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이렇게 또 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됐는데, 네.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말 전 세계가 모든 언론들이 이 사건으로 거의 도배가 그랬었죠. 됐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사실은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러시아 국민들이 좀 들고 일어나거나 아니면 누군가 인물이 나타나갖고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푸틴 좀 어떻게 전쟁 안 하게 네.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쿠데타가 일어났죠. 그런데다가 이것 좀 들여다 보니까 푸틴 오른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일어난 쿠데타죠. 그러니까 반 푸틴 세력이거나 반 체제 세력인 게 아니라 푸틴의 오른팔이라고 얘기되는. 근데 또 더구나 무기를 탱크 장갑차 이래갖고 모스크바로 진군을 한다고 하더니 하루 만에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진군하다가 중간에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 사건성이라는 것만큼이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내막이냐. 사건의 이제, 본질이 뭐냐.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에 워낙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 좀 많이 조금은 들었을 거예요. 아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또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보여드리는 이 사람이에요. 예브게니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제가 뉴스에서 본 사진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잘생기게 나왔습니다. 예, 그나마. 그러니까 고르신 거죠? 잘생긴 사진을 골랐다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군복 입은 사진을 주로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프리고진은 군인이 아니고 재벌이거든요. 러시아 재벌? 네, 러시아에 굉장히 돈이 많은 재벌이라서 제가 저렇게 양복 입은 거를 좀 그나마 좀 정상적으로 나온 사진을 이제 골라본 건데요. 평소에는 프리고진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분입니까? 그렇죠. 회장이고 CEO고 이제 그런 건데, 이분의 그 바이오그래피가 굉장히 특이하고 희한하거든요. 이제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1961년에 태어났어요. 61년생. 근데 고향이 푸틴하고 같아요. 상트페테르부르크고요. 네. 그랬는데 평범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엄마는 간호사고 아버지는 광산 엔지니어고 그랬는데 18살 때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게 돼요. 전과자군요. 네, 전과자예요. 그랬는데 또 20살 때 아예 이번엔 조직에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절도, 강도, 사기
좀 큰 사고를 친 거죠. 예. 그래갖고 이번엔 또 13년형을 언도받았어요. 그렇게 집행유예 때 좀 조심했어야지. 그럼 예. 30살 넘어서 출소했겠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대는 없었네. 20대를 감옥에서 보낸 거죠. 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13년형을 언도받았지만 모범수로 네. 감형이 돼서 10년 있다가 이제 나왔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출소했을 때 1990년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돈이 없으니까 노점상을 시작을 했어요. 네. 핫도그 장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그래서 유명한 말하자면 핫도그 집이 됐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죠? 그게 일종의 러시아 패스트푸드? 예, 그때가 1990년 되면 러시아가 네. 막 자본주의로 체제 전환하고 이럴 때니까 예. 말하자면 러시아판 패스트푸드점 이런 이제 컨셉,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돈의 흐름을 아는 사람인 그럼 거죠. 그저 프랜차이즈도 계속 만들고 네, 하면서 네. 수완이 좀 있는 분이네요. 수완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람이 레스토랑 같은 걸 많이 했는데요. 특히 그 고급 레스토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러시아의 정재계 인사들이 이렇게 즐겨 찾을 만한 고급 레스토랑을 했는데 레스토랑도 여러 개 운영했는데 그 중에 이제 푸틴하고 드디어 알게 된 게 뉴 아일랜드라고 하는 이게 선상 레스토랑이에요. 유람선 한강 유람선에 있는 레스토랑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셀럽들의 핫스팟이 된 네, 거죠. 예. 그래갖고 거기서 2001년에 그때 러시아의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왔을 때 예. 푸틴이 거기서 만찬을 식사 했어요. 대접을 했군요. 네, 그 다음에 2002년에는 조지 부시가 거기서 또 만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친해지니까 그 다음부터 푸틴이 이제 자기 생일 파티도 막 거기서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룹이 콩코르드 그룹이거든요. 러시아로 콩코르드 그룹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푸틴하고 이게 생기니까 프리고진이 그때부터 정부 용역을 엄청나게 딴 거예요. 친하니까. 예. 그래갖고 예를 들면 군대 급식하는 거. 이 사람이 콩코드 케이터링이라는 회사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케이터링이 그런 거잖아요. 음식 가서 만들어주고 배달하고. 예. 네, 그래서 식재료 공급하고. 그래서 군대나 학교나 뭐 공공기업 같은데 그런 정부 용역 계약 이런 걸 엄청나게 해서 정말 떼돈을. 근데 사실 이게 러시아 재벌들의 특징인데요. 정경유착. 네. 러시아 재벌 올리가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재벌, 그러니까 어떤 돈과 권력이 결탁을 해서 이게 점점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규모를 번 돈은 키워나가요. 상납도 하고. 그렇죠. 상납만이 아니라 이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회사까지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국방부하고도 또 막 긴밀하게 관급공사 많을 테니까. 그렇죠. 그런 거 막 다 따내서 막 아파트도 짓고 군 막사도 짓고 네. 군 기지도 막 짓고 그랬는데 그런 이제 콩코드 그룹의 콩코드 그룹. CEO 그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그너 그룹인데 이게 이제 우리 오늘 얘기할 그거하고 직결된 건데 이 바그너 그룹은 민간 군사 기업이에요. 그래서 프라이빗 밀리터리 컴퍼니에서 줄여서 우리가 PMC 많이 얘기하는데 이거는요 러시아만의 현상은 아니에요. 제가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이건 좀 이제 세계적인 현상인데 이게 뭐냐면 정규군 어떤 국가의 군대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용병 기업인 거죠. 부르는 예. 곳으로 가서 돈 받고 그렇죠. 싸워줘요. 전투를 그렇죠. 진짜 일종의 컴퍼니인 거예요. 실전을.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곳에 가서 싸워주기도 하고 네. 뭐 요인 암살 그것도 해주기도 해주기도 하고. 하고 뭐 하여튼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러시아판 PMC가 바그너 그룹인데 이게 1914년 5월에 만들어졌어요. 예. 그러면 이 PD님 요 때가 2014년 3월에 크림이 러시아로 가고 그다음에 5월에 이제 돈바스도 간다 만다 이러면서 네, 네. 막 이러면서 내전 시작됐을 그때잖아요.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동쪽 지역이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바그너 그룹이 바로 그 돈바스에서 그 친러 반군들이 왜 아조프 제가 저번에 얘기한 네오나치들이랑 싸우고 있을 때 거기 투입이 돼서 친러 반군 도와준 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저 바그너 그룹의 민간 군사 부대가 그렇죠. 일종의 정예 부대. 그러니까 그 민간 그 PMC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어떤 그 나라의 특수부대 같은 거 있죠. 공수부대, 특전사 네. 이런데 전현직 그런 요원들
데려와서 베테랑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각자 사연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기업에 고용이 돼서 그런 일들 자기가 했던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외국 화병 전문 S1 예, 이네요. 말하자면 그런 거네요. 예,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별별 일들을 이제 다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 바그너 그룹이 투입이 돼서 근데 사실은 이 예를 들면 바흐무트 전투가요. 얼마 전까지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자존심을 걸고 싸웠던 곳이거든요. 예.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래갖고 동부에 있어요? 네, 그 도네츠크 공화국, 돈바스에 네. 있는 그 도네츠크 공화국 거기에 있는 건데 거기서 무려 224일을 싸웠어요. 7개월이 넘게 정말 와. 격전이 벌어졌고 그 왜 밑 그라인더라고 얘기됐다라는 거기서 근데 그렇게 되게 정말 격렬했던 전투를 얼마 전에 5월 20일 날 러시아가 완전히 점령했거든요. 아하, 이겼네. 그걸 한 게 바그너 그룹이에요. 야, 그래갖고 러시아에서 완전 영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가 전쟁 잘 못했잖아요. 초기에는 뭐 엉망이었죠. 막 예. 그랬죠. 그랬는데 굉장히 이렇게 주목할 만한 전과를 낸 게 이 바그너 그룹이 많아요. 바흐무트만이 아니라 솔레다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유의미한 거기를 점령한 우크라이나 것도. 군과 치열하게 싸우는 곳인데 근데 그거를 이제 다 이렇게 점령을 한 그런 뭐랄까요? 굉장히 큰 전과를 해결사 노릇을 했네요. 잘. 네네. 그래서 이 바그너 그룹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내전이나 전쟁에 개입을 하는 그것의 오너예요. 근데 사실은 이 프리고진이 어느 순간까지는 자기는 바그너 그룹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전쟁 나고 나서 네. 9월에 아 이거 내가 만든 거 맞다. 이러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직접 전선에서 지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프리고진도 일종의 영웅처럼 전쟁 영웅이 되어 있었네요. 네, 이제 예. 그런 상황인 거고요. 푸틴의 측근이기도 하고 계속.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이 프리고진이 미디어 그룹도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 사건 이제 다 정리되고 나서 푸틴이 이 프리고진이 갖고 있던 미디어 그룹 뺏어서 자기 애인한테 주려고 그런다 막 이런 기사 혹시 난 거 보셨어요? 그건 못 봤어요. 네, 그런 기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애인이 있는데요. 리듬 체조 선수였던 있겠죠? 예. 네, 그 사람도 내셔널 미디어 그룹이란 미디어 그걸 소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푸틴은 어떤 걸 소유하고 있었냐면 페이트리어트 미디어 그룹이라고 하는 걸 소유하고 있었어요. 푸틴이 창업했어요? 네, 푸틴이 아니고 프리고진이. 프리고진이? 프리고진이 예. 페이트리어트 미디어 그룹이라고 하는 거를 2019년에 만들어서 일종의 미디어 홀딩 같은 거를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언론. 그 재벌은 항상 후반전에는 저런 걸 갖고 싶어 하지. 이제 다들 이렇게 이렇게 문어발처럼 이제 알겠습니다. 하는. 예. 네, 이제 그걸 한 건데 근데 사실은요 이유가 있어요. 아까 푸틴과 프리고진이 공생관계라고 이제 말씀드린 건데 사실 이 페이트리어트 이름부터 애국자 네. 미디어 그룹이잖아요. 이게 2019년에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전에 한 2011년,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부터 이미 프리고진은 이런 어떤 이걸 뉴스 팩토리라고 하는데요. 그런 미디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뭘 했냐면요. 그 2011년 12월에 러시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이제 여러분 그 푸틴이 2000년에서 2008년까지 대통령 한 다음에 네. 3년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자기 신복한테 대통령 넘겨주고 자기는 뒤로 갔죠. 꼼수를 부려갖고 자기는 총리하고 메드베제프를 대통령하고 이제 그거 끝나고 나니까 다시 대통령 하려고 한 게 2012년이었어요. 네. 근데 그 직전에 러시아의 두마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푸틴이 속했던 그 여당 그 통합 러시아당이 압승을 하게 됐는데 그게 부정선거 의혹이 일었고 네. 특히 그 부정선거라고 하는 게 요 2012년에 푸틴을 다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밑밥이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러시아에서 정말 엄청난 시위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소련 해체되고 나서 그렇게 큰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거는 그때가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그때 시위대 요구는 푸틴 더 이상 오지 말아요. 그러니까 시위대 요구는 두 가지였는데 부정선거 규탄, 푸틴 물러나라 이거였거든요. 이해되네요. 예. 네, 그 전국적으로 막 그러니까 푸틴도 굉장히 그때 위기였던 거죠. 예. 그때 프리고진이 이 미디어 그룹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신문 이런 거 네. 여러 개 만들고 그다음에 SNS 기반의 뉴스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푸틴을 옹호하는 언론 활동, 그러니까 아하. 그런 친정부적인 기사들 내고, 아유. 그 다음에 반정부 활동하는 그 리더들 막 뭐랄까, 공격하고.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푸틴에게 유리한 어떤 여론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언론 활동들에 사실 이 미디어 그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제 그런 일들을 한 그렇게 해서 정부에 잘 거죠. 보이는 게 목적. 그렇게 서로가 이권을, 그러니까 공생관계를 이어온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거보다 이제 또 재밌는 건 그 밑에 있는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라고 하는 거는 아, 저건 여론조사 업체인가 보네요. 아니 이거는요 저 밑에 발명이 트롤 팩토리거든요. 트롤이 악플 또는 이렇게 피싱 막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댓글 부대. 댓글 조작하는 댓글 부대 같은 거예요. 잘 알아요, 우리도.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3번 그 미디어 그룹이 좀 더 공식적으로 그런 기사들을 이렇게 내는 거라고 한다면 4번의 이 인터넷 에이전시라고 하는 거는 네. 막 댓글 달고 그다음에 푸틴에 반대하는 예를 들면 혹시 나발니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푸틴의 최고 정적이었는데 네. 그 독국물들은 홍차 먹고 그래서 푸틴의 정적들은 다 독극물들은 홍차를 먹고 쓰러지죠. 예, 쓰러졌다 이제 독일로 가서 완치됐는데 그리고 나서 체포될 걸 알면서도 러시아로 들어왔는데 실제 공항에서 바로 체포돼서 지금 감옥에 있어요. 네. 그게 나발니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때 그 반푸틴 막 이럴 때 막 부상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사람 막 뒤캐고 아. 막 공격하고 그 사람 나발니를 좋아하는 사람 막 댓글 달고 이 노하우를 이용해서 프리고진이 심지어 미국 대선과 미국 선거에도 개입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2016년 댓글 부대 동원했구나. 그 노하우로 그러니까 미국 2016년 대선이 트럼프가 당선된 건데 사실 트럼프는 푸틴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는 게 좋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가서 막 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만이 아니라 2018년엔 미국 하원 선거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지금 프리고진은요 FBI에 현상금도 걸려 있는 사람이에요. 아, 미국 정부로부터 25만 불. 체포의 공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뭐 이러면서. 네. 근데 프리고진이 이걸 계속 부인하다가 작년에 인정했어요. 아,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여러분들이 이 커온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직설적이고 그다음에 거침없고 그다음에 욕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성격이 그냥 바로 쏟아내는 성격. 네, 욕도 막 엄청 입도 너무 험하고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잖아요. 20대를 교도소에서 보냈는데요. 너무 그러니까요. 오죽하겠어요. 예. 그런데다가 이렇게 자기 자랑, 겸손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뭐 예. 명예욕이나 이런 것도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튈 줄 모르는 막 말도 굉장히 세게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면에서 또 뭐 리더십이랄까요? 그럴 수 있죠. 약간 그런 거 있는 거죠. 뭐 약간의 마초?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데올로기도 극보수, 굉장히 보수적인 애국, 예, 그런 거 막 강조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막 항의를 하는데 나 계속 할 거야. 막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요? 거침없는 이제 그런 성격이 그렇군요. 네, 캐릭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뭔가 주도면밀한 거와는 거리가 좀 먼. 네, 신중하다거나 뭐 교양 이런 거랑은 아주 거리가 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런 캐릭터를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 중에 아, 이런 게 남자지 그렇겠죠. 막 이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예브게니 프리고진. 프리고진. 이 성이에요? 네. 패밀리 네임? 네, 프리고진이 성이고요. 예브게니가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래서 다음 보여드릴 사진은 이게 바로 아까 푸틴이 가운데 있고. 네, 여기 보시면 프리고진이 여기. 웨이터처럼 서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그 뉴 아일랜드라고 하는 선상 유람선 그 레스토랑에서 이제 푸틴하고 막 친해졌다 그랬잖아요. 야, 매니저 주인 오라고 사장님 오시라고 네. 그래라 해서 사장님이 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푸틴이고요. 여기가 조시 부시예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부시 대통령이고 네. 저 뒤에 서 있는 사람 프리고진이 말하자면 사장으로서 이제 특별 손님들이니까 와가 딱 서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그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그너 그룹 센터예요. 이게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하죠. 야, 엄청 저기는 막 화려하죠. 근데 그래갖고 이번에
그 프리고진이 사고 치고 나서 여기 압수수색 들어가 갖고 털었잖아요. 아 푸틴이 네, 여기를. 근데 막 엄청난 막 금괴, 엄청난 현금에 막 위조 여권에 그 무기들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아, 이번에 그랬어요? 네, 이번에 뭐 쿠데타는 아닌데 어쨌든 쿠데타라고 일단은 얘기를 한다면 그게 이제 실패로 끝나고 나서 그 쿠데타하는 과정에서 여기를 털었어요. 아, 아직 푸틴이? 끝나기 전에 쿠데타가 끝나기 전에 이제 이걸 털었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 푸틴하고 프리고진이 얼마나 결탁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게 러시아에서요. PMC는 불법이에요. 민간 군사회사 불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 PMC는 등록을 아르헨티나에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버젓이 정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너무 호화로운 센터를 운영을 해왔던 거죠. 저 가운데 군인들 보이시죠? 그러네요. 요거까지가 이제 말하자면 프리고진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는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요. 프리고진이 2022년에 말하자면 올해의 인물이었어요. 작년에? 네. 왜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사실 그 전까지는 프리고진을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네. 몰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프리고진이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바그너? 그거 내가 만든 내 거다. 거야. 아.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전선에 뛰어들어서 같이 전투를 했고, 근데 프리고진이 그걸 조용히 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텔레그램으로 계속 대중들하고 소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페이스북이나 그 전투 뭐죠? 생중계처럼? 트위터 같은 데다가 계속 포스팅하는 것처럼 거기 뭐 사진, 동영상, 메시지 이런 거를 끊임없이 포스팅을 하면서 대중하고 소통을 한 거예요. 뭔가 정치의 뜻을 품었나요? 그러니까 명예욕이나 이런 출세욕이 이거는 굉장한 있으니까. 사람이고, 그 다음에 워낙 기질적으로 자기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좋아하니까. 사람이고, 근데 이게 굉장히 러시아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단 전쟁 영웅이 된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어려운 전투, 그 다음에 러시아 국민이 보기에도 생각보다 러시아 전투가, 그러니까 전쟁이 잘 안 되는 것 있는데. 같은데 정말 이렇게 혁혁한 공들, 바흐무트 점령하고 이런 공을 세운 게 바그너잖아요. 야. 그러니까 그 바그너의 리더라고 하는 게 프리고진이고, 그거를 또 막 텔레그램으로 우리는 이렇게 싸운다 막 이러니까 인기 좋았네요. 네, 이제 전쟁 영웅이 된 거죠. 보통 그러면 푸틴은 싫어할 텐데 옛날에 임진왜란때 이순신이 뜨는 거 보고 선조가 질투했던 것처럼. 근데 프리고진이 얼마나 생각이 없냐면 어떤 날은 그런 트윗도 올리는 거예요. 지금 검색 순위가 푸틴보다 내가 높다? 막 이렇게 올리기도 하는 거예요. 속을 긁는구나 아주. 예, 워낙 친하긴 했으니까 그 전에는. 네, 친해도 그렇지. 형이 얼마나 지금 요즘 걱정이 많은데. 그러니까 막 눈치 없구나. 네,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요. 사실 전쟁이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보다 잘 안 돼도 그 전쟁 비판하기 어렵잖아요. 네. 러시아 분위기상. 예. 근데 그거를 정말 사이다 같이 깬 거예요. 프리고진이. 그러니까 그 텔레그램 같은 데 나와서 우리는 이렇게 잘 싸우는데 그러나 정규군 봐라. 그러니까 프리고진의 바그는 정규군이 아니잖아요. 특수부대인 거잖아요. PMC인 네네, 거잖아요. 예. 근데 반면 국방부 장관이 쇼이구고요. 그다음에 전쟁 지휘하는 총사령관이 게라시모프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두 사람하고 프리고진하고는 앙숙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군 파워 엘리트 간의 사이가 굉장히, 그러니까 권력 다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프리고진이 계속 이 쇼이구, 이 바보 같은 놈, 뭐 게라시모프, 이 무능한 이놈들 이렇게 못 싸운다. 아하. 그러면서 특히 작년에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성공해갖고 그 하리코프, 네. 우크라이나어로는 하리키우라고 하고 그다음에 헤르손 북부를 러시아가 뺏겼거든요. 그거 막 비난하면서 우리한테 맡겨줬으면 그거 절대 안 뺏겼다. 저 바보 같은 놈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전쟁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걸 계속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도 말 못하고 있었는데 네. 너무 이제 시원했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요. 러시아가 되게 투명성이 낮은 사회잖아요. 네. 근데 특히 이제 국방부, 군 내의 어떤 비리라든가 특혜라든가
뭐 부패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계속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그 MZ 세대가 공정 이런 데 되게 민감한 것처럼 그걸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쇼이구, 이 게라시모프 이놈들 너희 자식들은 다 외국으로 빼돌리고 이 돈 없고 백 없는 우리 애들만 죽어간다. 옳은 말이네. 그쵸?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아니 세금 다 어디 가고 왜 탄약이 없냐? 탄약 내놔라. 관리 어떻게 한 거야? 예, 왜 우리에게 탄약을 안 주느냐? 또 옳은 얘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사이단 거예요. 어허. 그래서 프리고진이 이 전쟁 있었던 2022년 기간 동안에 한편으로는 전쟁 영웅으로, 한편으로는 어떤 군의 부패, 비리를 폭로하는 워리어의 이미지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프리고진이 올라오니까 좋아했구나 사람들이. 네, 그런 거죠. 그래갖고서는 이제 그때 그래서 여론조사 같은 걸 하면 이번 전쟁 영웅은 1위 프리고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특히 이제 바로 5월달에 바흐무트를 드디어 점령 성공 100% 점령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점령하고 나서 그 5월 말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 탑 10에 들어온 거예요. 이야. 5위를 했어요, 심지어. 이야. 근데 그 5위에 같은 5위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메드베제프. 이 사람 옛날에 대통령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다음에 주가노프. 이 사람은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야당이 공산당인데요. 네. 그 공산당 당수를 1993년부터 한 사람이 있어요. 주가노프라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제1야당 대표. 네. 말하자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 전까지는 정말 알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 5위로 올라간 거예요. 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퍼센트가 되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럼요. 4%. 푸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왜 그렇잖아요. 네. 중요한 정치인 2명 정도 높고 나머지는 잔잔바리로 이렇게 깔잖아요. 네. 예. 이제 그런 거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그렇죠. 갑자기 이제 5위로 올라온 거죠. 그래갖고 이게 일종의 러시아에서는 일종의 미디어 현상. 그다음에 그 프리고진이 이런 식으로 SNS로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소통을 하면서 일종의 SNS 셀럽이 된 거예요. 이제 이 쿠데타는 아니지만 쿠데타가 끝나고 왜 이렇게 프리고진한테 러시아 국민들이 환호를 하고 막 왜 그럴까? 프리고진한테 지지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프리고진에 대한 인기가 이렇게 올라간 게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또는 도덕적인 서포트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일종의 되게 화제성, 스타성 이런 게 되게 큰 사람이고요. 러시아의 그러니까 허경영. 약간 그런 면이 좀 있죠. 그러니까 허경영은 너무 좀 네. 나간 거긴 하지만 알겠어요. 물론 이제 그런 분도 있긴 하겠죠. 이 사람 어떤 굉장히 보수적이거나 이런 사람들 중에는 네. 이념적으로도 프리고진을 지지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대다수 국민에게 있어서 이 그 프리고진에 대한 이런 관심 막 이런 거는 일단 전쟁 영웅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인정. 그 다음에 SNS 셀럽에 대한 어떤 호기심? 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컸고요. 그래서, 아무리 작년에 그 프리고진이 굉장히 막, 스타로, 대중적인 스타로 떠올랐다 하더라도 아주 평균적인 러시아 중산층에게 있어서의 프리고진의 이미지는 아직도 본질적으로 무섭고, 위험하고, 꺼림직한 전과자?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이야기는 속 시원히 좀 하고. 네,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프리고진의 그 말은 옳죠. 되게 네. 뭐 속 시원하죠. 그렇지만 그게 그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지지, 도덕적 지지로 아니고. 이어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쿠데타 끝나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한 것도요. 요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하나는 사실은 그 프리고진이 이제 이거 우리 들고 일어났어 하고 나서 처음으로 로스토프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는데 그게 새벽이었어요. 이번에 쿠데타 일으키면서 간 곳이? 쿠데타 일어나고 나서 우리 이제 진군한다 모스크바를 향해서 그때 프리고진이 요구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쇼이구 내놔라. 게라시모프 내놔라. 내 앞에 끌어다 놔라. 안 그러면 근데 왜 프리고진이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프리고진은 이 쿠데타의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쇼이구가
우리 바그너 그룹의 후방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을 해서 우리 애들이 30명이 죽었다. 이놈 진짜 나쁜 놈이다. 그런데다가 이제 계속 뿌리고지는 쇼이구가 되게 부패한 사람이고 무능한 사람이고 비리 타락한 사람이라고 계속 SNS에서 선전을 해왔잖아요. 예. 원래도 그런 놈인데 이 바그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전쟁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싸웠던 우리를 그렇게 미사일로 공격을 했다. 그렇지. 우리를 없애려고 한다. 우리가 이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러시아의 군 수뇌부라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우리는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거기에 대한 팩트는 뭡니까? 실제로 일부러 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제가 그 영상을 올렸어요. 그것도. 네. 근데 예. 제가 그 영상 봤는데 이게 미사일이 그냥 이렇게 나무가 좀 큰 나무가 좀 쓰러져 있고요. 거기 이렇게 약간 공터처럼 이렇게 예. 패인 정도? 그래서 이게 미사일이 쏜 건지 큰 좀 비바람이 분 건지 구별이 안 되고요. 그것만 봐서는 프리고진의 그냥 주장인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국방부는 절대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프리고진의 그랬을까? 상황이 어땠냐면요. 예. 프리고진이 계속 이런 식으로 쇼이구하고 일종의 권력 다툼을 갈등.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밀렸어요. 파워 예, 게임에서 그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5월 말인가 6월 초에 쇼이구가 발표를 하나 해요. 네. 앞으로 모든 비정규군은 국방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만 활동할 수 있다라는 발표를 한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그렇게 되면 프리고진의 바그너 부대도 쇼이구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국방부하고 계약을 하고 국방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그 관할 하에서 이제 활동을 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프리고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가 그렇게 막 경멸하고 비판하고 했던 그 국방부 밑으로 들어가는 거고 지금까지는 그 러시아 국방부가 전쟁의 주체고 이 바그너 그룹은 거기에서 용병으로 도와주는 거면 원래 러시아 국방부의 지휘를 받지는 않았어요? 국가랑 거래를 해요. PMC는요. PMC가 그 용역 계약을 맺는 대상은 이 네. 경우에는 국가예요. 러시아. 푸틴하고 맺는 거죠. 아, 그냥 우리가 알아서 잘 싸웠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 우리는 그냥 도급 줬다고 생각하자. 파견이 아니다. 네. 그 논란이군요. 근데 지금 쇼이구가 밑으로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자기 밑으로. 이건 파견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부리겠다 그런 예, 뜻이군요. 예. 그런데다가 이제 이건 어떤 시그널이냐면 푸틴이 이 쇼이구하고 프리고진이랑 이렇게 맨날 네. 싸우는 거 잘 알거든요. 중재도 하려 했어요. 근데 어쨌든 쇼이구가 이런 식의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는 건 요 선에서는 어쨌든 푸틴이 쇼이구 손을 들어준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프리고진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그 쇼이구가 이렇게 계약을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 바그너 그룹이 이제 뭐 다 바흐무트 점령했고 그리고 네. 나서 빠졌거든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네, 너희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명령 자체가 우리 바그너를 타겟으로 한 것일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이놈의 시끼를 하는 생각을 이제 프리고진이 예. 했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했다. 근데 뭐 알 수 없는 미사일 그래놓고 그거를 빌미 말하자면 삼아서. 빌미 삼아서 우린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이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쏟고 있다. 대통령에게도 알려야 된다. 라고 하면서 행진을 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네. 예. 이거 쿠데타 일어난 거야? 진짜 이거 그럼 푸틴 이제 물러나는 거야? 근데 이 쇼이구는 속마음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처음부터 그걸 명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뭐냐면 제가 이 사태 나고 이 프리고진이 정말 텔레그램에 트윗을 너무나 많이 올리거든요. 제가 정말 눈이 빠지는 줄 알았는데 프리고진의 텔레그램이에요, 저게? 텔레그램 계정이에요. 여기 이 쿠데타가 6월 23일 날 일어나서 6월 네. 24일 날 끝났어요. 하루 만에 끝났는데 그때 프리고진이 계속 텔레그램을 올리면서 끊임없이 주장한 게 뭐냐면 저기 지금 제가 제일 대표적인 것만 뽑아온 건데요. 네. 그 우크라이나와 전쟁 반전을 하거나 우크라이나 편을 드는 이 선동가들은 우리 바그너가 대통령에 대항해서 정부에 대항해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러시아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악선전을 하는데 네. 우리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한다. 우리 바그너가 요구하는 거는 쇼이그랑 게라시모프 내놓으라는 거다. 그 나쁜 군 수뇌부들 내놓으라는 거.
막지 그러면서 그 밑에 또 있는 게 두 번째 우리 문- 바그너와 프리고진은 do not oppose라고 하는 게 우리는 밑에 써 있잖아요. 대통령한테 반대하는 거 절대 아니다. 뭔가 혁명이나 개혁을 원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쇼이구하고 그라시모프만 내놔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프리고진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하는 이 행위는 체제 전복 절대 아니고 정권을 교체해 버리려는 쿠데타 절대 아니고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행동을 개념 규정하냐면요. 이건 정의의 행진이고 항의를 보여주기 위한 데몬스트레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네. 저 얘기 듣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푸틴 입장에서는 공식 위계 라인의 국방부 장관이고 전쟁 책임자인데 그리고 푸틴의 일상의 가장 요즘 넘버원 관심사가 이 전쟁일 텐데 전쟁의 두 책임자들을 내 앞으로 보내서 무릎 꿇리십시오라고 하는 건 푸틴 너도 잘한 거 하나도 없어 이 녀석아라는 메시지가 왜 아니게 받아들여지겠? 그래서 푸틴이 그럼 그래 그 네가 네 말이 옳다 프리고지나 내가 이 국방부 장관을 보낼 테니까 네가 꿀밥 한번 줘라. 그러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사실은. 저 말은 결국은 푸틴 너도 문제야. 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프리고진이 아무리 계속 자기는 푸틴을 대항한 것도 아니고 아니다. 정권을 대항한 것도 아니라고 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 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는 예를 들면 이런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프리고진이 그렇게 말은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들고 일어났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에는 생각보다 반 푸틴 반전 세력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또 이 푸틴 반전 세력들은 어떤 이념적 지형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반전 세력 중에는 정말로 어떤 평화라든가 인권이라든가 그런 인도주의의 차원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전쟁 왜 이렇게 못해? 이 더 세게 해야지. 이러면서 이 전쟁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반푸틴 세력 중에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독재를 반대하는 반푸틴도 있지만 네. 푸틴 정도로는 우리는 성에 안 차. 더 세게, 더 강하게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러시아에서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예. 이제 그런 여러 이제 그 세력들이 만약에 프리고진이 들고 일어났을 때 다 만약에 모였다 봐요. 그래서 어떤 흐름들을 형성했다고 봐요. 그러면 어쩌면 프리고진은 저렇게 얘기한 거 얼마든지 철폐하고 더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국민이 원한다면 나는 그쵸. 러시아 체제 체인지도 하겠다. 이 사람은 얼마든지 말을 항상 뒤집는 사람인데 뭐 저 정도야 뭐 그러니까 일종의 안전장치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아무도 지지를 하거나 연대를 표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내에 굉장히 많은 그룹들이 있잖아요. 네. 의미 있는 그룹들 중에 어떤 정치적인 뭐 영향력이 있거나 또는 뭐 지식인이라든가 뭐 그런 오피니언 리더라든가 그런 사람들 중에 이 프리고진을 지지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프리고진은 사실 멈출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처음부터 네. 이걸 뒤집으려고 한 거 아니었어. 우리는 푸틴한테 그러려고 한 거 아니었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벨라루시의 루카셴코 대통령이 중간에 뒤에서 이제 중재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 프리고진을 설득한 게 첫 번째는 야 너네 나라 전쟁 중이잖아. 너 역적되고 싶어? 너네가 무기가 그렇게 많은데 그 다음에 러시아 정규군하고 싸우면 그거 내전이야. 너 동족 상잔 피를 보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야, 니네가 아무리 센 거 같아도 러시아 정규군이 본격적으로 뜨면 너네는 잽이 안 돼. 이거죠. 그러니까 루카셴코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꼭 그걸 얘기를 해야 알아들어요? 프리고진이? 그러니까. 아니 그게 정말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뭔가 주도 면밀하게 쿠데타를 하려고 했으면 저런 우리는 푸틴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갈 일이지. 전투에서 져서 뭐 못 갔으면 모르겠는데 중간에 가다가 그냥 핸들을 꺼는 것도 웃기고. 그러니까. 그럴 거면 왜 저렇게 시도를 했는지도 웃기고. 저렇게 엄청난 일을요. 그렇죠? 잘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본인도. 목숨이 2개 3개 달린 친구도 아닐 텐데. 그럼 저럴 거면 왜 했지? 그냥 욱하고 술 한잔하고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성격이? 근데 이제 이게
아무리 프리고진이 어디를 튈 줄 모르는 럭비공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저 네. 정도의 부를 일궈온 거는 그럼요. 어쨌든 뭔가 수완과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계산을 못 한다고 우리가 이길 게임을 생각할 해야지. 수는 없죠.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겠어요? 나중에 뭐라고 할 일이 있더라도. 그렇다고 본인이 그렇게 틀고 들어오면 야 그래도 프리고진이 열심히 싸웠는데 제 저녁이나 같이 하도록 불러라 그러겠어요? 당연히 안 그럴 거면 끝까지 싸우든가 그러니까요. 아니면 시도를 말든가.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어쩌면 프리고진은 저렇게 표면적으로는 우리는 푸틴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정권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뭔가 반푸틴 반전 세력들이 자기 주위에 집결을 해서 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뭐 커넥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 내가 거잖아요.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예, 같이 그래서 으쌰으쌰 할 걸로 기대했나 보군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저의 추측인데요. 이걸 뭐 검증된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실제로는 누구도 이제 그러지 않았고, 심지어는 바그너 그룹이 25,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여기 이 행진에 참여한 것도 4,000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다가 아까 이제 루카셴코가 얘기한 것처럼. 이 바그너 부대는 정말 잘 싸우는 그 PMC 중에서도 네. 굉장히 이제 유명한데요. 전투력이나 그 다음에 이 무장력도 정말 그 민간 기업인데 뭐 탱크에 장갑차에 뭐 그렇더군요. 대포에 네. 뭐 막 헬기에 막 이런 거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병사들이라고 하는 건 다 막 역전의 용사들 막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모스크바에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모스크바에 러시아 연방 방위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34만이에요. 아직 우크라이나로 안 가고 지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모스크바 그 연방 방위군이라고 하는 건 러시아는 내무부도 자기 군대를 가지고 있고요. 네. 연방 보안군도 자기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다 합쳤을 때. 러시아 연방 방위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규모가 34만인데 경찰 빼고. 예, 근데 이 러시아 연방 방위군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이런 국가 비상사태, 그다음에 어떤 테러, 체제 전보 이제 이런 것들을 뭐 해결하는 이제 네. 그런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프리고진이 정말 모스크바 200km 앞에서 멈췄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게 저는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정황은 다 알겠는데 아직까지도 좀 의문인 건 프리고진 이분이 원래 좀 술 한잔하고 하면 아무도 주변에서 못 말리는 그런 성격이다. 장비 같은 성격이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놈들이 우리한테 미사일을 날려? 야 출발 모스크바로 가 이 자식들. 뭐 그런 거죠. 욱해서. 그럼 주변에서 어떻게 말리겠어요? 가라면 가는 거지. 그랬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되게 뭔가 주도 면밀한 그런 거라면 야 이거는 뭔가 실패인가? 근데 원래도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저도 읽은 얘기가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킬 때도 우리가 탱크 몰고 내려가면 남한에서 우리의 조직들과 인민들이 그냥 만세를 부르면서 우리를 반길 거야. 그냥 내려가기만 하면 돼. 가자. 그랬다가 3년 전쟁을 해버린 그랬다고 하는 걸 보면 프리고진도 그냥 오판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교수님도 그냥 그렇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도저히 좀 납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푸틴하고 프리고진이 이렇게 좀 짜고 뭔가 그 생각도 했어요, 저도. 친일 쿠데타. 예, 국민에 대한 어떤 경각심, 막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쫙 죄어주는 네네. 이제 그런 그 음모설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거는 저는 그렇게 해서 도대체 이렇게까지 푸틴이 말하자면 이번에 어쨌든 푸틴도 체면이 많이 깎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죠. 이런 일 없었던 것보다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까지 감수하면서 그럴 리는 없을 거고. 그럴 리는 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저 음모설 이런 확인되지 않은 그런 건 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버전을 빼면 지금 좀 전에 이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게 결합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프리고진이라는 사람 자체의 어떤 캐릭터, 다혈질이고 좀 즉흥적이고 한방 질러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지금 되게 영웅이 됐단 말이에요. 약간 업돼 있었구나. 예, 그런 것들 플러스 그다음에 또 제가 또 말씀드렸던 이게 만약에 프리고진도 나름대로의 자기 네트워크도 있고 막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들고 일어서 줬을 때 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해준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제 좀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는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결합돼서 일어난 거 아닐까 정도로 말고는 그렇겠네요. 또 뭐 되게 설명하기가 힘든 면이 좀 있죠. 중간에 그 옆 나라 대통령이 중재를 했는데 그게 네. 푸틴이 야야 쟤 좀 네가 가서 전화 좀 한번 해줘라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 거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 나고 나서 이제 푸틴이 여러 나라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루카셴코는 푸틴하고도 친하고요. 네. 그다음에 프리고진하고도 친하거든요. 그렇다면서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루카셴코가 결국 프리고진을 설득을 성공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친구인 푸틴하고의 동의하에 내가 설득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프리고진이 나의 그거를 받아들였다. 거기서 이제 루카셴코가 얘기한 프리고진이 왜 받아들였는지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쟁 중인데 이렇게 돼서 이게 내전을 일어나게 되면 이건 정말 그때는 프리고진은 국민에 대한 반역자가 되는 거고 또 전쟁 영웅에서 완전 추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네가 끝까지 가서 러시아 정규군하고 붙는 경우에 네가 아무리 세도 절대로 승산이 없다.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게 나중에 루카셴코가 후일담까지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다 종합하면 이렇게 돼서 야. 그래서 프리고진도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6월 23일 날 밤 9시에 시작이 돼서 그 다음 24일 날 8시 28분에 끝났어요. 딱 하루 만에 끝났거든요. 네. 딱 하루 만에 끝난 사태가. 네. 그 끝난 게 프리고진이 텔레그램을 8시 28분에 올리면서 뭐라고 올렸냐면 우리는 피를 볼 수 없다. 우리 같은 그 국민들끼리 피를 볼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프리고진이 자기 목적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불의한지 쇼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불의한지 이제 이런 것들 알리고 하는 그 소기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는 이제 철수하고 본연의 업무로 전선으로 돌아가겠다 이러고 하면서 이제 끝낸 거였거든요. 중간에서 중재를 잘했네요, 나름. 그래서 이번 이 사건에서 제일 이제 승자는 루카셴코가 푸틴도 체면은 좀 상했고. 근데 이제 푸틴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따가 이 사태 이후에 러시아 국민의 푸틴에 대한 지지율이 어떻게 됐어요? 참 궁금해요. 는지 이제 그 얘기 전에 제가 하나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고진은 어쩌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러 다양한 반푸틴 반전 세력들이 이제 모여서 세력이 형성되면 더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아무도 지지도 안 했고 연대도 안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프리고진한테는 그런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연대하기 위한 구심점으로서의 그런 상징적인 권위가 없어요. 그리고 프리고진 주위로는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도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 중이니까 지금 프리고진이나 바그너 부대가 영웅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지 사실 바그너 부대는요 전쟁 기계예요. 승리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 그래서 정말 온갖 전쟁 범죄들 막 이런 것들을 마다하지 않는 폭력 기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예를 들어 전쟁을 일으킨 푸틴에 대해서 폭력, 뭐 전쟁에 대한 반대라는 의미로 푸틴을 반대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더더구나 그분들의 이념이나 가치에 준하면 프리고진하고의 지지나 연대라고 하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인 거죠. 근데 제가 이번 일들을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되게 이제 우려했던 게 뭐냐면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나니까 전쟁에 반대했었던 분들이
프리고진의 쿠데타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반기고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어느 정도 감지가 됐어요. 네, 푸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그쵸? 분들은. 네. 근데 이제 일반 분들은 그건 너무 당연해요. 네, 왜냐하면 전쟁 일으킨 푸틴인데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다 이분들은 프리고진이 어떤 사람인지 바그너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니까 쿠데타 일어났다고 하니까 아유 이참에 그래, 푸틴 좀 없애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사실 뭐 뉴욕타임즈라든가 아니면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들이 프리고진이 어떤 사람이고 바그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푸틴이 미워도 프리고진을 지지하거나 그쪽 편을 그러면은 드는 안 지성이 되는 거죠. 아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가치의 전쟁이라면서요, 미국이. 근데 이 쿠데타가 완전히 실패로 끝나기 전까지는 네. 그러니까 영미 언론에서는 마치 이 쿠데타를 굉장히 이제 반기고 막 이러는 것 같은 기사들이 그랬었죠. 쏟아져 나오고 야 미국이 혹시 너희들이 주도한 거 아니야? 만약 그랬다면 잘한 것 같아. 뭐 그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네, 쏟아져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는 막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1991년 고르바초프 시대 때 그 군부 쿠데타 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017년에 그 러시아 혁명 있었잖아요. 그 혁명 2월 혁명 네. 이제 그거 얘기하면서 2월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제정 러시아 짜르 체제가 무너졌잖아요. 네. 그다음에 1991년에 그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고르바초프 체제가 무너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드디어 푸틴이 23년에 이 철권 통치도 이 쿠데타 뭐 물론 실패했지만 예전에 91년 쿠데타도 실패했으니까요. 이게 실패는 했어도 결국 이걸로 푸틴의 그거는 몰락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기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말 프리고진이 어떤 사람이고 그다음에 바그너 그룹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요. 적어도 어떤 평화나 인권 뭐 이런 의미로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프리고진의 이 반란이라고 하는 걸 지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였고요. 만약에 지금 푸틴에 의해서 일어난 이 전쟁이 정말 너무나 큰 참사고 재앙이라고 한다면요. 프리고진이 푸틴을 밀어내고 프리고진이 권력을 찾는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헬이 열리는 차라리 거라는 푸틴이 거죠. 침착하고 푸틴이 낫다. 상대하기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쿠데타가 아직 진행 중일 때는 네. 서구 언론에서 뭐 너무 신나서 이제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그런데 쿠데타가 이제 딱 종결되고 나니까 서구 언론에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푸틴이 낫다. 서방 입장에서는 큰일 날 뻔했다 우리. 푸틴이 있는 게 낫다. 프리고진보다는. 아마 그런 기사들 보시면서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이러고 막 되게 어리둥절하셨던 분들이 아마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알겠습니다. 제것도 재밌는 포인트네요. 러시아 국민들은 프리고진도 좋아하고 푸틴도 좋아해요, 그럼? 근데 이제 그 좋아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럼 지금 어떤가 네, 러시아 네, 국민의 태도가 어떤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일단 하나는 그러니까 이거 있고 나서 그러니까 또 신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어쨌든 푸틴은 자기의 통치력에 굉장히 큰 손상을 입었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네.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프리고진이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총 한 방 안 쏘고 780km를 하루 만에 주파를 해갖고 총 한 방을 안 쏘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자랑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러시아의 그 안보, 군대 이런 것들이 허술한지를 우리가 보여주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보는 사람들도 도대체 푸틴은 뭐 종이 호랑이냐 그렇게 센 척하면서 도대체 왜 안 막았냐 어떻게 네. 이렇게 모스크바까지 하루 만에 뚫릴 수가 있냐 네.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실제를 말씀드리면 푸틴이 말하자면 열어놓은 거죠. 그냥 와라. 그러니까 프리고진이 막 싸움을 러시아 정규군이랑 싸움을 했는데 승승장구 이기면서 간 게 아니라요. 그냥 아예 와라. 교전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푸틴이 그 대국민 담화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프리고진하고 우리가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이건 큰 싸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건 내전이라는 거예요. 그거가 되지 않도록 내가 조치를 취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열어놨다라는 건데 실제로 거의 어떠한 식의 교전도 있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러면 푸틴은 왜 그렇게 정말 프리고진 푸틴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말로는 우리는 푸틴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에요 얘기해도 네. 그 행위 자체가 얼마나 푸틴에겐 너무나 괘씸하고 어떤 도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분노를 푸틴이 숨기지 않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공격을 안 하고 그렇게 길을 열어준 이유에 대해서 푸틴은 그 러시아 역사를 이제 소환을 하는 거죠. 무슨 역사요? 역사가 뭐냐면 푸틴이 그 대국민 연설할 때도 계속 1917년 그 혁명 당시를 얘기를 하거든요. 1917년 2월 혁명 일어나기 전까지는 러시아는 아직까지 제정 러시아 체제였고요. 예. 그때 1차 대전 시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러시아가 독일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독일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그때 레닌 그리고 볼셰비키는요. 그 전쟁에 반대를 했어요. 제국주의 전쟁이라고. 네.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유럽 사회주의자들, 삼인주의자들이 그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제국주의에 반대를 했는데 네. 막상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다 자기 국가의 자기 나라. 이익을 네. 위해서 전쟁을 찬성을 해버렸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을 반대한 게 레닌과 볼셰비키였고요. 그래서 그때 제일 유명한 구호가 뭐였냐면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그러니까 제국주의 전쟁, 다른 나라랑 싸우는 대신에 이 안에서 혁명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게 레닌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었고요. 네. 근데 그게 먹혀 들어간 게 그 당시 그 러시아의 민중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전쟁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뗄감도 없는데 계속 전쟁에 동원되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그게 먹혀든 거죠.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그 뭐 노동자나 농민이나 이런 분들이 그 들고 일어난 게 전쟁 대신 빵을 달라였던 거고요. 그런 빵을 달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레닌이 밖에 전쟁 포기하자. 그리고 독일과 싸우지 말자. 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대중들한테 먹혀들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레닌의 2월 혁명이 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농민들 노동자들이 레닌의 반전, 전쟁 그만두자라는 거에 동의를 했고 이제 그걸 병사들까지 네. 투항을 하고 그 편이 됐으니까요. 근데 그러고 나서 10월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내전이 일어나서 적백 내전. 그렇죠. 그래갖고 러시아가 그 내전을 거의 5년을 했거든요. 그때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푸틴이 그 기억을 상기를 시키면서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랑 싸우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프리고진을 무력으로 얘를 진압을 하려면 못할 거 없으나 얘네들도 근데 병력이 만만치 않고 전쟁 이골이 난 애들인데 네. 그럼 어쨌든 유혈 싸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내전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이렇게 되면 그거는 마치 예전에 1917년에 그거를 반복하는 거나 다름이 그 당시에는 없다라는 독일과 거죠. 싸우고 있었고 우크라이나 대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1917년 때 레닌이 이제 그 1차 대전 안 하겠다 독일이랑 안 싸우겠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레닌이 프리고진이었다는 뜻입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랬는데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레닌이 이제 그 독일하고 안 싸우겠다고 하고 나서 2월 혁명 성공시키고 네. 10월 혁명 성공시키고 나서 실제로 레닌이 그 1차 대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요. 독일하고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예. 그게 이제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 굴욕적인 조약이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네, 러시아의 이해관계에서 네, 보면. 예. 그러니까 레닌은 그때 어쨌든 제국주의 전쟁 반대한다,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런 이념적인 것뿐만 아니라 레닌 입장에서는 지금 아내가 더 문제인 거잖아요. 이제 10월 혁명 일으킨 지 얼마 안 돼서 너무너무 혼란스러운데 독일이랑 싸우고 있을 힘이 없는 거죠. 네. 그래갖고 레닌이 이 1차 대전에서 그러니까 독일하고 싸우는 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독일 그 동맹국들하고 강화조약을 맺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러시아에게 심각한 거냐면 그러니까 전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조약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요 러시아 유럽 파트 영토의 반이 날아갔어요.
와우. 그러니까 사실 그때 러시아 영토에는요 폴란드도 일부 들어와 있었고요. 발트 삼국도 들어가 있었고요. 우크라이나도 들어가 있었고 핀란드도 일부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 나라들을 다 뺏긴 거예요. 세상에. 그래갖고 사실은 폴란드도 나라로 있다가 18세기 때 공중분해됐거든요. 네. 그거 아시죠? 삼국분할이라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폴란드의 일부가 러시아에 들어와 있었는데 바로 이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 때 폴란드가 러시아에서 독립을 할 수 있었고 네. 이렇게 된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손해가 컸네요. 그럼요. 근데 발트 삼국도 이때 독립을 한 거죠. 그랬다가 근데 나중에 히틀러가 다시 뺏어갖고 이제 소련으로 집어넣은 거고. 네. 그다음에 심지어 이때 우크라이나도 뺏겼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럽 영토의 반이 날아가고 그다음에 그 날아간 거에 속했던 국민이 러시아 전체 국민의 4분의 1이었어요. 국민 4분의 1도 뺏긴 거네요. 뺏긴 거죠. 그다음에 경작지 27%. 거기서 4분의 1 뺏겼네요. 그다음에 뭐 석탄, 철광 이게 여기서 이제 많이 나서 아이고. 그거 한 70%. 그래갖고 사실은 그러면서 사실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빠졌어요. 1차 대전에서 드디어 빠졌거든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레닌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사실상 패전 배상을 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 근데 독일이 졌잖아요. 그래서 이 조약이 무효가 됐어요. 다 뺏겼던 거가? 네, 무효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뺏겼던 거를 다 되찾은 거는 스탈린이 2차 대전에서 이기고였고요. 나중에. 네, 그리고 폴란드나 핀란드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밖에 다 독립국으로 있게 된 거고. 그 당시에 그럼 러시아가 얻은 교훈은 뭐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푸틴이 레닌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제국주의 전쟁에 정말 이념에 충실하게 끝까지 반대했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정치적인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굴욕적으로 러시아의 엄청난 것을 손해보게 만들었는데 손해봤다 빼앗겼다. 이건 러시아의 굴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한 게 푸틴인 거예요. 굴욕이라고 생각한 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푸틴이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1917년 때도 독일이랑 싸우다가 안 싸운다고 하고 함으로써 혁명이 일어나갖고 내전 5년 한 것뿐만이 아니라 밖으로도 그 주고 당시에 안에도 갇히고. 우리 영토를 얼마나 빼앗겼냐, 우리가 얼마나 수모를 당했냐, 나는 그런 일은 절대로 반복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혈은 막아야 된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나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해서 승리해야 되겠고 그게 더 큰 목적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런 쿠데타 비슷한 거는 가능하면 피해를 줄이고 빨리 그냥 접고 다시 난 전쟁하러 가야 되겠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뭐 그런 현실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동족 상잔의 비극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네들 좋은 말 할 때 멈춰.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얘네들한테 공격을 거의 안 했어요. 실제로 하지 네. 않았어요. 예.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실제 멈췄잖아요. 멈추고 나니까 푸틴이 이제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저는 푸틴이 대국민 연설하면서 그렇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고맙다고 했다고요, 정말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 어느 때보다 단결해주고 정부를 지지해줘서 이게 내전 우리가 그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준 국민들에게 감사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누구한테도 감사하다고 했냐면요. 그러면서 푸틴이 프리고진하고 바그너 병사를 분리를 해버려요. 이 반란의 주동자는 이놈은 정말 나쁜 놈인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바그너 그룹의 병사들 당신들의 절대 다수는 애국자인 걸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 이 프리고진의 이 음모에 동참하지 않았거나 동참했더라도 이 내전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멈춰준 바그너 병사들 당신들도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죠. 당신들은 얼마든지 선택해도 된다. 우리 러시아 국방부랑 계약을 해서 계속 군인해도 되고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고 아니면 프리고진 따라서 프리고진이란 말은 안 해요. 근데 이제 벨라루스에다 옮기기로 했잖아요. 그 벨라루스로 가도 된다. 그러면서 또 그 병사들한테도 이야. 감사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루카셴코한테도 감사하다고 하고 오히려 통 큰 모습을 보여줬네요. 푸틴이. 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말도 저는 푸틴이 프리고진 너만 문제야 이놈아 이랬어요. 그렇죠. 발라낸 거죠. 프리고진을. 세상에. 발라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푸틴이 정말 마지막 그 연설 멘트를
감사하고 고맙다 이렇게 맺는 거 처음 봤어요. 스바시바 블라가다류 이렇게 그게 똑같은 말인데 네. 감사하고 고맙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나. 최대한 몸을 낮추고 그 마지막 푸틴이 강조를 한 거는 프리고진이 무혈 입성한 건 러시아 국방부의 허점을 드러낸 게 아니라 동족 상잔 유혈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길을 열어준 거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준 이유는 우리는 그 불행한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돼. 그리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전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게 더 중요해.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그 모든 얘기를 내가 했는데 그 뜻을 다 이해해주고 뜻을 따라주고 한 국민들 멈춰준 바그너그룹 병사들 우리 다 너무너무 감사해. 이러고 끝난 분위기 거거든요. 좋아졌구나 아주.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여기저기 가서 국민들 만나고 막 그런 대국민 소통 행보를 막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어쨌든 이게 사실은 푸틴이 프리고진하고 쇼이구하고 사이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었고 이게 물론 프리고진의 개인적인 캐릭터 문제도 있고 뭐 있지만 이렇게까지 갈등이 극단적으로 표출되기 전에 좀 어떻게 좀 했어야죠. 그게 리더십이고. 그러니까 어떤 그 엘리트 간의 경쟁이나 갈등이라고 하는 거를 푸틴이 미리 조정하지 못한 그런 책임을 좀 물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고 푸틴의 통치력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그건 아니다 오히려. 그다음에 푸틴이 아마 푸틴 체제의 몰락에 이게 시그널이 될 것이다. 그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일을 계기로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한테 너무 실망할 거다. 지지율 떨어질 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러면 이제부터 여론조사로 한번 보여드릴게요.